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그 K-스타터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슈 앤 트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 이렇게 저도 한번 봤는데 좀 재밌기도 하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저도 좀 나오고요. 이쪽에 날려나?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 스타트업에게 전시회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국내 고객만 하지 마시고 좀 넓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시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준비 과정부터 막막하게 느낄 수 있다. 이때 좀 참고하면 좋은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을 소개한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 참가한다고 하면 또 관련 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또 열심히 찾으시면 되고요.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AKEI가 공동 제작한 전략적 지침서로 이런 게 있나 보죠. 스타트업이 해외 전시회 참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매뉴얼이 있나 봐요. 이런 기관에서 다운받거나 아마 책자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전시회 참가 기업을 위한 준비 및 운영 방법, 2장은 단체 간 수행 기간을 위한 지침, 3장은 해외 전시회 참가 성공 사례를 다룬다. 괜찮네요. 해외 전시 그리고 이번 카드 뉴스는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의 1장을 바탕으로 전시회 참가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적은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시회 사전 준비부터 현장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지침을 담아 구성했으니 성공적인 전시회 준비와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먼저 전시회 사전 준비는 총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준비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저기 전시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냐, 그 목적을 설정해라. 그리고 여기 한번 내용도 보시면 되지만 얻고자 하는 성과, 그러니까 내가 저기 전시회 갔을 때 전시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난 좋다, 그러면 땡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거기에 나갔을 때 뭐 현지 어떤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을 시연하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그들한테 뭐 성과 측정하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기타 또 뭐냐 홍보하는 게 목적인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그 목적에 설정을 했으면 어느 전시회를 갈 거냐, 그 목적에 딱 맞는 전시회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시회는 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갈 건지 미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일본이나 또는 아시아나 중국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한번 전시회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이어를 좀 찾아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바이어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최자의 매칭 프로그램, 또 참가 업체의 도면, 또 주최자의 현지 에이전트 등을 활용해 목표로 하는 바이어들과 미팅을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전시회 현장에서 만나기 어려운 고객을 미리 초대하고 또 상담을 진행할 기회를 높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외 전시회에 나가는 게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기관에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완벽하게 하려 그러면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시회를 먼저 선택하고 목적을 그 전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를 찾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마케팅을 계획하라. 이제 현장에서 내가 전시회를 하면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들, 성공했던 사례들도 한번 봐가면서 나는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마케팅해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 기존에 누가 해왔던 거 따라하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독특한 이슈화돼 사람들이 안 해봤던 거,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창경맨입니다. 네. 자, 부스 디자인. 부스 디자인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좌우하는 중요한 거다. 참가 목적에 맞춰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이 목적이면 미팅 룸을 갖추고, 또 고객을 유치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개방형 부스를 유치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전시회 참가 예산 계획을 한번 꼭 짜봐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비용에서 10에서 15%는 현장에서 쓰는 용도, 내가 제품을 누가 나눠준다던가 어떤 또 뭐 거기 마케팅에 필요한 사람과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비용 중에 한 10에서 15%는 그 현장 당일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하라는데,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한 20% 이상으로. 그리고 바이어를 초대할 때는 전시회 참여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초대장, 제품, 부스, 위치, QR 코드 등 포함된 랜딩 페이지를 반드시 만들어서 발송하고, 이메일에 서명란, SNS, 홈페이지 배너 등을 활용해 전시회를 홍보해라. 운송 관리. 그리고 전시회 방법은 크게 뭐 저쪽 있는데, 웬만하면 공식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가격 갖고 너무 하지 말고 좀 믿을 수 있는 데를 통해서 운송 관리해라. 해외로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하다 보면은 컨테이너를 내가 분명히 중국에서 현지에서 실린 걸 딱 보고 그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땄더니 전혀 다른 게 들어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특히 이제 뭐 꼭 어느 나라에 가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덜 낭패를 당하려면 조금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해라. 그리고 회사명과 부스 부호, 분실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걸 다 기재하고, 제품 정보는 코드화하여 포장 상자 겉면에 표기해라. 그리고 오케이. 전시회 운영 총 5개 설치하고 사전 확인해라. 그러니까 부스가 잘 설치됐는지 일단 확인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전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설계도도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즉시 보완을 하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에 이제 현지인이니까 현지인을 상대할 스태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지 스태프들한테 사전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또 응대를 잘할 수 있게끔 세일즈 교육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 방문객 관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어디 전시회를 가더라도 QR 코드 찍고 뭐 전화번호 수집하고 다 좋은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거를 사실은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그리고 시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시연하는 거에 대한 기록을 꼭,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해외 전시회 나가고 싶습니다. 바이어 상담 노하우. 그리고 바이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은 미리 준비해야겠죠. 미리 준비해서 또 선배 창업자나 또 관련 전문가, 또는 또 공무원 분들한테 어떤 니즈가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전달하면 되냐. 뭐 처음 가는 사람들은, 물론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뭐 베테랑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바이어 상담 노하우도 좀 습득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전시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도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당연히 오프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온라인 만약에 그 현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동시에 그 부스 체험하는 걸 본다던가 질문을 남긴다던가 또 그리고 이후에 사후에 전시회 이후에 그런 걸 잘 놓고 또 기록도 남기지만 또 이후에 관람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현지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사후 관리는 이제 3단계라는 거예요. 전시회를 성과를 측정하자. 왜냐하면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참가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여 투자 대비 성과가 있냐 없냐. 근데 사실 뭐 바로는 모르겠죠. 바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내가 대표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성과를 꼭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통해 전시회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략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전시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작성하되 참가 목적 예산 대비 실제 집행 내역과 주요 성과 방문 피드백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시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항목들은 꼭 좀 넣으셔서 향후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 다음 전시회 때 또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콘텐츠를 활용한 SNS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제 이게 사후 관리잖아요. 장기적으로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SNS를 해봐야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 대단 10명 중에 한 7, 8명은 SNS에서 고객이 썼던 평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평을 보면 아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간이면 다 비슷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SNS에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최종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제품이 해외 고객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쓰는 제품이다. 이걸 좀 이제 창업 기업, 이제 전시회를 처음 나가는 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드 마치며 이 카드 뉴스는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의 1장 전시회 참가 기업을 위한 매뉴얼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매뉴얼 책자가 있으시면은 꼭 다운 받으셔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여기 써 있네요. 자, 이래서 제가 해외 전시회 참가 매뉴얼 스타트업을 위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뭐 전시회를 저도 전시회는 한 2번 정도는 제가 주체가 돼서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 힘듭니다. 어떤 전시회 나간다는 건 한번 슉 둘러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주체가 돼갖고 바이어들 고객들 상담하고 그 또 관리하고 또 준비하고 갔다 와서 또 보고서 만들고 이게 굉장히 힘든데 그만큼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마케팅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해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국에서 좀 쓴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확 이렇게 몇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업 기업도 내가 한국에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내 제품을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해외에 어떻게 런칭을 시킬까 이거에 대한 목표를 한 3년 이후 한 3년부터 한 5년 사이에 꼭 한두 번은 넣으셨으면 좋겠다. 사업 계획서 넣을 때 이런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감사합니다.